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입니다. 오늘은 1979년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던 날 11.6 사건과 그 다음 40일 후에 일어난 12.12 사태, 그 다음 5개월 후에 일어난 광주 5.18 광주 사태, 이 세 가지 국가의 큰 사태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1979년 12.6 사건 당일에는 중앙정보부 내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아주 50여 미터 지척지간의 옆방에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저녁 초청에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짐에 따라 대신 김재규의 F와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정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승화 총장의 귀에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건물 쪽에서 대통령 만찬장에서 수십 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무슨 총소리인지 알아보라고 말한 뒤에 그대로 저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들었다 하면은 30여 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 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나는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권총소리인지 M16 총소리인지를 구별 못하고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총소리를 들은 참모총장으로서의 이 행동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와이셔츠 바람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피비린내를 풍기며 허리벨트에 권총을 찔러놓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서 허겁지겁하며 총장 큰일 났다.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면서 박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은 현장의 확인도 없이 김재규의 요구대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6번으로 기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안보와
대통령 유고 시에 대비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가적 중대 변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 또는 불순 분자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 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 번 물어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차 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격려한 뒤 사단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써 참모 총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범인 김재규와 사건 현장 옆에 옆동에서 식사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의 지시대로 따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승화 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44일 후 동년 12월 10일 이른바 12.12 사건이 터졌습니다. (12.12) 사건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 내부 충돌 사건이 바로 12.12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초에는 구태타적인 사건이라고 명명하고도 역사에 맡긴다고 하더니 검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였고 검찰은 장기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얼마 후에 또다시 조사를 지시하였고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5.18 특별법을 급조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한 것이 5.18 특별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5.18 특별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특별법의 명칭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 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조는 영어의 정의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상 뇌란의 죄, 외란의 죄, 군 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형법상 뇌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과 둘째,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5가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해당 범죄들은 처음부터 아예 형사소송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이 법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 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3조에는 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제한 등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위에 거론한 5개 범죄는 이 법을 적용하지만 이 법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함부로 법률을 뜯어 고쳐 과거의 행위를 빌미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속히 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12.12 5.18 관련자들을 구속하여 법정에까지 세우고 처벌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하여 최세창
전 국방장관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영장 발부 판사가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쟁을 한 결과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이 나왔고 5대4로 위헌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위헌으로 판정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결국 5.18 특별법은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는 미국 같으면 당연히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사항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법령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여론몰이로 만들어졌지만 5.18 특별법은 과반수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적 특별법을 가지고 12.12 5.18 관련자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이제는 12.12 사건 5.18 사태의 진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하면 물론 정치적으로 밀어붙여 제정한 반헌법적 특별법으로 인해 훼손된 군의 명예가 재평가되어야 하며 처벌받은 관련자들도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79년 12월 12일 18시에 발생한 12.12 사건은 국가원수가 저격 살해된 국가 변론 사건인 11.6 사건에 관련된 협의가 있는 정승화 총장을 11.6 사건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던 합동수사본부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저지하려는 친정승화 군부의 저항으로 일어난 군부 내의 갈등을 당시 군 통수계통에 있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태가 무력 충돌로까지 확대된 불행한 사건으로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왜곡된 12.12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 년이 흘러간 지금이야말로 12.12 사건의 정확한 진실이 국민들에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법